예, 안녕하세요. 폴티투닷의 노영걸이라고 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그 공동 편집 기술로 FMS 양방향 실시간 동기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게 FMS 데이터를 동기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 차량에서 어떤 실시간 데이터들을 수집하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차량 데이터의 특성과 그 차량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동기화 요구 사항이 뭔지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미래자동차가 약간 오래된 키워드긴 하지만 케이스라는 용어로 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커넥티비티와 오토노머스, 쉐어링, 일렉트리피케이션 네 가지로 요약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키워드를 기반으로 해서 되게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상태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수집하고 또 어떤 앱과 클라우드 차량 간의 차량 제어 명령들이 전달되어야 되는 거죠. 그 과정에 필요한 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하는 게 FMS 플릿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차량에서 차량 데이터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선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차량 데이터는 차량 내에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데이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차량 내부의 센서들과 컨트롤 데이터도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을 위한 카메라나 혹은 라이다 같은 데이터들도 있고요. 각각은 굉장히 다른 주기로 발생을 하고 또 데이터 사이즈도 굉장히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주 프리퀀시가 길지는 않지만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 대신에 컨트롤이나 스테이트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Hz 정도, 1초에 100번 정도의 스테이트를 계속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중에서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카메라나 라이다 같이 어떤 큰 데이터 말고 실시간 수집이 가능한 스테이트 데이터, GPS 데이터 같은 것들에 관심이 있고 이런 데이터들은 실시간으로 수집하려고 수집을 FMS로 수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보셨다시피 복수의 차량 장비가 데이터의 발생 소스가 되고요. 그리고 전송 방법이나 경로에 따라서 백엔드에서 그 데이터 쿼리가 굉장히 다양해질 수가 있고 쿼리의 복잡도나 작업량이 달라질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GPS나 컨트롤 데이터가 각각 개별적으로 전송이 되고 나면 나중에 특정 시간에 GPS나 IMU 혹일 때 기어 상태와 휠 각도가 어쨌는지 이런 것들을 하려면 DB에서 어떤 조인을 하거나 이런 쿼리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런 쿼리들 자체가 굉장히 비용이 커지고 특히나 많은 차량을 상대해야 된다면 굉장히 비싼 오퍼레이션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저쪽에서는 대부분 그 여러 디바이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취합해서 하나의 어떤 JSON 형태로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GPS 데이터가 1초에 50번 발생하고 컨트롤 데이터가 1초에 100번 발생을 하면 그것들을 합쳐서 이런 식의 데이터로 전달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취합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포맷 중에 하나가 제이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데이터나 GPS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네스티드 구조로 만들고 그렇게 되면 어떤 컨트롤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의 휠 각도가 이 각도일 때 GPS 상태가 어땠느냐 이런 것들을 쉽게 하나의 제이슨 다큐먼트로 관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 간의 변경 타이밍의 관찰이 굉장히 용이한데요. 근데 이런 것들을 취합하려면 어떤 하나의 장비에서 취합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I/O와 CPU 자원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컨트롤러 같은 데서 취합을 하게 되면 다른 프로세스에 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 굉장히 리스크가 발생해서 최근에는 이러한 수집을 격리된 데이터 수집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이슨 포맷으로 취합해서
그 스냅샷을 전송하게 되면 당연히 전송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 일주일에 100번의 데이터를 모두 다 전송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방금 보여드렸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러한 데이터에 있어서 어떤 특정 부분은 계속 변하는데 다른 부분은 전혀 변경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냅샷을 계속 보내게 되면 결국 전송 비용이 용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게 결국은 이게 LTE망이나 5G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는 돈과 관련이 있게 되죠. 그래서 전송 트래픽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제이슨 패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게 차문을 나타내는 제이슨 형태인데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차량의 문과 윈도우의 열림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차 한 대가 이렇게 열렸다라고 할 때 처음에는 이 제이슨 문서를 패치라는 형태로 전부 다 전송을 해야 되지만 변경사항만 이런 식으로 전송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이런 상태 데이터는 주기적으로 계속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스냅샷을 모두 다 보내는 게 아니고 이런 그 패치가 발생할 때만 보냄으로 해서 굉장히 트래픽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트래픽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변경사항 제이슨 패치 형태로 보내는 게 필수적인데요. 근데 문제는 백엔드에서 이런 제이슨 패치로 보내게 되면 현재 제이슨을 얻기 위해서는 이전의 제이슨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요 작업을 하는 것도 백엔드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요구사항으로 동시 편집, 제가 제목에도 들었던 동시 편집인데요. 요 활용 예 중에 하나가 하나의 제이슨으로 여러 차량의 상태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청계천에서 지금 폴티스타 그 ADRT 차량이 운행 중인데 그 ADRT 차량의 경로에 움직이는 차량들을 모니터링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수집 방법 중에 하나로 하나의 제이슨으로 여러 차량이 업데이트할 수도 있고요. 또 차량 내에 여러 장비,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데이터 수집 장비도 있고 인포테인먼트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FMS와 통신을 하게 되면 이거는 하나의 제이슨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는 거고요. 앱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앱을 사용해서 컨트롤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양방향으로 어떤 컨트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충돌 해결 방안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런 제이슨 패치를 전송할 때 있어서 차량 네트워크 환경이 뭐 기존에 VTX 같은 환경도 생각할 수 있지만 LTE나 5G 기반이 될 거고요. 이런 아무리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도시화가 잘 된 곳에는 음영 지역이 적겠지만 미국 같은 곳에서는 음영 지역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또 빠르게 이동하는 차량에서는 핸드오버 페일리어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이슨 패치로 이렇게 전달되는 경우에 또 복잡도나 사이드 이펙트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전송이 누락되는 경우에는 차량 상태를 계속 추적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고요. 또 이 패치들이 순서를 달리해서 전송이 되게 되면 또 복잡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패치가 역등성을 성립하지 않아요. 역등성이라는 게 여러 번 실행해도 같은 결과를 나타내야 되는데 이게 여러 번 실행하게 되면 어떤 필드를 지워라라는 게 여러 번 실행하게 되면 결과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상태가. 그래서 이 세 가지 어떤 요구 사항들이 꼭 존재해야 만족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차량과 백엔드 사이에 안정적인 전송 프로토콜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차량에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전송하는 것까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제 저희가 여기 백엔드 개발자신데 백엔드 데이터 처리에 대해서 하려면 어쨌든 플릿이 굉장히 대규모라는 거죠. 작년에만 해도 거의 400만 대 차량을 팔았고 물론 그 차량이 모두 커넥티드카는 아닐 수는 있지만 앞으로 현대차가 연간 36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게 된다면 이러한 차량 실제로 운행되고 있는
차량들이 천만 대 이상 수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팀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이 메시지 차량에서 메시지를 수집하는 단계까지의 일인데, 이러한 것들의 스케일러빌리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은 대부분 스케일 아웃에 대한, 물론 개념적으로 포털을 예를 들었긴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스케일 아웃 하는 게 훨씬 비용이 적게 들고, 또 데이터 수집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IoT에서 데이터 수집은 카프카를 통해서 진행되니까 카프카의 어떤 스케일러빌리티를 한번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두 차량이 있고, 레드와 그린 차량이 있고, 처음에 이 차량은 카프카의 프로듀서, 그러니까 어떤 특정 토픽으로 카프카 프로듀서를 통해서 전달을 받게 됩니다. 레스트를 통해서 인증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거고요. 근데 이러한 프로듀서들은 LB를 사용하면 쉽게 스케일 아웃 가능하죠. 근데 이제는 이 카프카의 본체인 브로커 단계입니다. 브로커 어떤 토픽이 파티션이란 이 부분은 카프카에 대한 내용이니까 아주 상세하게 시간상 설명드리기 좀 힘들긴 하지만, 어떤 토픽이 파티션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파티션은 어떤 그 토픽의 메시지들을 큐잉하고 있는 직렬화된 최소 저장 단위입니다. 근데 카프카의 특성 중에 하나는 파티션을 추가하는 건, 느리는 거는 가능한데 축소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트래픽이 많을 때 느렸다가 줄인다거나 이런 식의 구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파티션의 스케일아웃 난이도는 꽤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프로듀서에서는 라운드 로빈을 디폴트로 파티셔너라는 걸 설정해서, 디폴트 파티셔너는 라운드 로빈으로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3개의 패치가 있으면 그게 전달되었을 때 이렇게 각각 다른 파티션에 보통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정하는 게 컨슈머입니다. 컨슈머 그룹으로 해서 소비를 구분하는 컨슈머들의 집합이 있고요. 그리고 컨슈머는 토픽의 파티션을 소비하는 최소 처리 단위죠. 어떻게 보면 스레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 서버에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의 스레드로 처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컨슈머가 계속 늘어난다고 해서 그 컨슈머가 모든 카프카의 메시지들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파티션의 개수만큼만 컨슈머가 있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처럼 파티션은 3개인데 컨슈머가 4개가 되면 그 중에 하나는 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각자가 맡은 파티션을 컨슈머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카프카의 어떤 컨커런시 레벨을 파티션 레벨의 컨커런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저희가 차량 데이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이슨 다큐멘트 단위로 컨커런시를 가지는 게 가장 좋기는 하죠. 근데 물론 이런 조금 더 튜닝을 하게 되면 다큐멘트 레벨로 컨커런시를 얻을 수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카프카에서 제공해 주는 거는 파티션 레벨의 컨커런시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차량별 메시지의 직렬화가 현재 이 상태로는 보장이 되지 않는 거죠. 직렬화가 이 메시지들이 각각 다른 컨슈머에서 소비가 되는 걸로 인해서 굉장히 골치 아픈 일들이, 실제로 백엔드에서 이런 데이터 유입을 다뤄보시면 많이 아실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직렬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고요. 카프카에서는 이걸 핸들링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티셔너 중에서 커스텀하게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레드나 그린이 이 차량의 키라고 한다면 그 차량의 키를 가지고 해시를 해서 특정 파티션으로만 그 차량의 데이터를 전달되도록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카프카 내에서 시리얼라이제이션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만, 아까 말했던 컨커런시는 파티션 레벨의 단위의 컨커런시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FMS 동기화의 요구 사항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데이터 전송 포맷과 관련해서는 제이슨이나 제이슨 패치를 쓰면 어느 정도 많이 해결이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요구 사항만 말씀드리고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엔드에서 데이터 처리는 카프카를 쓰는 경우에 뭐 시리얼라이제이션은 해시 파티셔너 쓰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거고 파티션 단위의 컨커런시 정도 지원을 해준다. 그리고 다른 뭐 카프카는 들어오는 초기 단계니까 다른 데이터 플랫폼하고 연동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카프카 연동 사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공동 편집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요구 사항만 말씀드렸지 어떻게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부터 이야기 드릴 내용은 이런 요구 사항들을 어떻게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안으로 공동 편집 기술을 FMS 차량 데이터 동기화하는 데 도입을 한 거고요. 사실 제가 그 전에 했던 일이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일이었고요. 저희가 오르다라는 데이터 동기화 플랫폼을 제가 폴티투닷에 입사하기 전부터 오픈 소스로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거를 차량 데이터 수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겠다라고 해서 적용을 했고 그 개념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어떤 예제부터 하나 좀 설명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저희가 광화문에서 그 청계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방금 이렇게 차가 이렇게 지나갔죠. 이 부분은 CCTV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CCTV고요. 차량이 청계천 앞에 이렇게 지나갔는데 사실 보여야 되는데 보여야 되는데 지금 2배속으로 재생을 한 거고요. 저희가 오르다 통해서 이렇게 수집을 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빨간색 화살표를 보시면 이제 나타나죠. 이게 CCTV가 사실 완전 실시간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것보다 실시간 한 15초 정도 느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값을 동기화해서 보여줄 수 있고 그 이외에 어떤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하기 위한 기본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 그 이름이 오르다입니다. 그래서 오르다는 제가 2019년부터 오픈소스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간단한 아키텍처는 저희가 SDK 카프카처럼 SDK 제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MQTT 통해서 어떤 노티피케이션 같은 거 처리하고 있고요. 몽고DB나 레디스에다가 필요한 메타데이터 등을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집 데이터도 저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익스포터라는 걸 현재 만들고 있는데 실시간 이벤트들을 처리해서 이렇게 취합된 스냅샷을 외부 데이터 플랫폼과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그 기술적으로 어떤 공동 편집 기능과 관련돼서 컴플리트 프리 리플리케이트 CRDT라는 어떤 그 기법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제가 박사 과정에서 연구한 주제고 그리고 또 하나가 프로토콜 관련 아까 요구 사항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체크 포인트 기반의 푸시풀 프로토콜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존의 논문에 발표된 내용과 지금은 꽤 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동작하는지를 잠깐 보여드리면 오르다 서버가 있으면 SDK로 동기화를 하게 되고요. 처음에 복제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제이슨을 데이터 타입으로 봐서 데이터 스트럭처 오퍼레이션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오퍼레이션들을 푸시를 하게 되고요. 그 푸시되는 오퍼레이션들은 히스토리 DB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MQTT를 통해서 노티피케이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푸시를 통해서 할 때 풀 과정으로 여기서 이 차량에 오퍼레이션이 전달이 되게 되면 다른 차량에 기존에 못 받은 오퍼레이션을 풀을 해가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 정보들을 주기적으로 스냅샷을 몽고DB에 저장을 하게 되고 사용자는 이 몽고DB를 읽어도 되고요. SDK를 통해서 실시간 동기화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컴플리트 프리 리플리케이트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공동 편집 연구에서 유래가 됐고요. 데이터 타입과 오퍼레이션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 클라이언트가 옵티미스틱한 방법이라고 해서 오퍼레이션을 선실행하고 후전송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벤츄얼 컨시스턴시라는 걸 보장을 해주고 그 원리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어떤 인사이트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카운터라는 이런 데이터 타입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인크리즈라는 오퍼레이션이 존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플러스 6, 마이너스 4, 플러스 4 이런 거에 있으면 먼저 로컬에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가 각각 다르게 되겠죠. 근데 요거를 각각 후 전송을 하게 되고 그 결과를 각각 또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같아지게 되는 거죠. 요게 그 여러분들이 중학교, 초등학교 시간에 배우나요? 중학교 시간에 배우나요? 합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떤 그 제이슨에 있는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들도 메타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컨커런트한 오퍼레이션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도록 만든 게 CRDT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적용한 게 체크포인트 기반의 푸시풀 프로토콜입니다. 요거는 오르다 서버가 이렇게 있으면 오퍼레이션들이 저장이 될 테고 처음에 주기적으로 이 오퍼레이션들의 어떤 스냅샷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차량이 동기화를 시작하게 되면 서브스크라이브를 하게 돼요. 그러면 가장 최신의 스냅샷과 그 이후의 오퍼레이션들을 받아와서 복제를 만들게 되고요. 처음에 그 이후에 다른 차량도 이렇게 복제를 만들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 차량에서 이 제이슨을 수정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선실행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후 전송을 하게 되고 후 전송된 거는 히스토리 DB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때 오퍼레이션을 나타낼 때 앞에 그 서버에 도착한 순서대로 앞쪽에 S라는 거를 순서대로의 어떤 순서 번호를 할 수가 있고 뒤에 거는 이 클라이언트에서 발생시킨 오퍼레이션의 순서를 가지고 매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체크 포인트고요. 이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노티피케이션을 한다거나 푸시풀을 한다거나 할 때 같이 전송을 하게 되면 처음에 FMS 관련 요구사항인 이 세 가지 요구사항들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법이 적용이 됐다. 그래서 로컬에 버퍼를 두고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전송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다는 이제 컨커런시와 시리얼라이제이션 레벨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차량이 4대가 있고 여기 푸시풀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으면 요것들이 어떤 컨커런시가 이런 식의 동시성이 굉장히 클 때도 있고 이럴 때 한가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요 처리를 할 때 개별 다큐먼트 레벨로 글로벌 락을 두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르다 서버가 여러 대 뜰 수 있고 그 간에 어떤 시리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락을 두고 개별 그 다큐먼트별로 시리얼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서버에서는 다큐먼트만 다루면 컨커런트하게 실행이 될 수가 있고요. 그 과정에 그냥 푸시풀 과정에서는 어떤 그 다큐먼트를 실제로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그냥 DB에다가 이런 오퍼레이션을 쌓아두는 정도의 어떤 트랜잭션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끝나면 이제 익스포터로 가서 기존에 캐시된 정보를 가지고 스냅샷을 만들고 기존 스냅샷과 새 오퍼레이션을 실행해서 새로운 스냅샷을 만드는 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사실 현재 완전히 구현된 건 아니고 일부 적용돼서 POC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플랫폼과 연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르다를 이용한 FMS의 양방향 실시간 동기화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어떤 리퀘어먼트들 물론 이거 이외에도 리퀘어먼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리퀘어먼트를 다 만족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잠깐 제목에서 언급된 홈페이지에 언급된 디지털 트윈 관련해서 사실 디지털 트윈 말씀드리면요.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물리적 환경에 있는 어떤 그 데이터를 버추얼 환경, 디지털 환경에서 만들고 실시간 데이터를 전송받아서 어떤 그 동기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기존의 히스토리 데이터 가지고 추가적인 분석과 어떤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제시했던 FMS의 요구사항들을 적용시키면 대부분의 어떤 디지털 트윈의 어떤 요구사항들이 만족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재생 같은 기능들도
디지털 트윈에 물론 요소 기술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엣지 요소 기술로 오르다가 사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생 같은 기능은 히스토리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고 어떤 특정 시점과 시점에 차량이 어떻게 동작했는지를 알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서브스크라이브 할 때 요 스냅샷과 여기까지 오퍼레이션을 전달받고 요걸 하나씩 실행시켜 가면서 재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팀에서는 우선 차량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만들고 있고요. 거기서 만들어진 에이전트들을 통해서 데이터가 최초로 클라우드로 유입될 때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할지 그 이후 FMS 실질적으로 로직을 구현하는 쪽으로 전달할 수 있고 그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접점을 저희 팀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기술 스택은 이 정도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익스포터 쪽 개발을 하고 있고 성능 측정하고 최적화 데이터를 저희가 비교 데이터를 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나중에 좀 기회가 있으면 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픈 소스로 제가 여기 폴스tat 입사하기 전부터 시작했던 프로젝트라 일단 회사의 허락은 맡았는데 오픈 소스 활동 계속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플랫폼을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그 적용처를 찾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디지털 트윈이고 FMS도 지금 한창 작업 중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개발할 때 이런 시뮬레이션 하는 거나